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하려던 남자와 파혼한 지 이제 3달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제 인생 말아먹을 뻔했는데 저를 지옥 입구에서 구해준 전 남친 여동생에게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고요. 제겐 1년 반 정도 사귄 남자가 있었습니다. 광역시에서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고 이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능력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구청 다니는 공무원이고 업무상 자주 마주치는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소개팅을 받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말 속물 같지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유명 남자 연예인 권모 씨 닮은 외모에 학원 강사라 그런지 말도 정말 잘하고 자기 관리도 어찌나 잘하는지 적당한 근육에 몸에선 항상 향기가 났어요. 그런 사람이 첫 만남부터 저에게 반했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쉬하니 저도 모르게 홀랑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참 잘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보통의 연인들처럼 뜨겁게 연애했습니다. 1년 정도 만나가자 제 나이도 곧 30이 되어 가던 터라 남자 쪽에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저희 집에서도 그 사람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싹싹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능력 있는 학원 강사라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월 8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라고 했고 자기 인생에 확신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강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5억 정도 자산을 모은 후에 동남아 유학 사업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거의 10년 전부터 동남아 현지에 가서 열심히 정보 구하고 지금도 2, 3개월에 한 번씩 동남아에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난 자신 있어. 동남아에 아는 인맥도 많고 이 분야에서 내 정보 금보다 귀하거든. 지금도 날 신뢰하는 학부모님이 많아서 사업체 차리기만 하면 성공이야. 서울에 가서 자리만 잡으면 돼. 자기야, 공무원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때려치고 나한테 기대도 돼. 나 정말 자신 있어. 나만 믿어. 말만으로도 저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주던 그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랜 공무원 시험 끝에 합격하여 인생을 다 잃었다 만족한 저로서는 그런 남자의 야망적이고 건설적인 인생관이 참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포즈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고 눈물이 많이 없는 저인데 감동해서 펑펑 울었네요. 저희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했죠. 당시 예비신랑은 결혼 준비와 신혼집에 1억 2천 정도 넣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공무원 합격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 데다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진 못한다고 해서 제 쪽에서는 5천만 원 들고 가는 게 다였어요. 천만다행으로 예비 시댁에서도 괜찮다면서 몸만 오라고 하셨다더군요. 자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자기 이야기만 듣고 이미 며느리감으로 합격이라 하셔. 우리 엄마 아빠 되게 개방적이고 좋으신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기 시집살이 시킬 일 절대 없을 거야. 그 말 들으니 너무 감사했고 예비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빨리 만나 뵙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이미 예비 신랑이 2번 식사하러 왔었고 프로포즈 한 이후로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하러 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 신랑으로 합격점 주셨고요. 집안도 무난하고 외모 단정해 직업도 괜찮고 능력도 있는 데다 성실하고 저에게 잘해주기까지 하니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저만 가서 인사하면 되는데 예비 시댁에서 사업하느라 바빠서 좀처럼 시간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 표정이 갑자기 구겨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시선의 끝을 쫓아가 봤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모른다 하며 저를 강제로 다른 데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강제적인 액션에 저는 너무 당황했네요. 그래서 누구냐고 다시 물으니 한숨을 쉬며 여동생인데 사이 별로 안 좋아 라고 하더군요. 하긴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분가해서 따로 산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오랜만에 보는 여동생인데 적어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못 볼 것 본 것 마냥 인상부터 찌푸리니 예비신랑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할 사이이니 제 예비신우가 될 사람이잖아요. 가서 인사라도 하자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며 저를 확 잡아 끌더군요. 그 바람에 예비신랑이랑 가볍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왜 강제로 잡아당기기까지 하냐고요. 그랬더니 내 동생 또라이야. 네가 말 썩는 것도 싫어서 그래. 전현, 아니 쟤 허언도 심하고 입만 열면 구라가 줄줄 나와. 신우될 사람이라고 해서 잘해줄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래. 라고 하며 해명하더군요. 저희를 어느새 예비 신우는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었고요. 예비 신랑은 급하게 저를 차에 태운 뒤 본인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담배 한 대 피우고 타겠다 하더군요. 저는 어쩐지 표현 못할 착잡함에 조수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예비 신우가 문 밖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려고 하자 예비 신우가 고개를 젓더니 창문만 내리라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명함을 한 장 주는 거예요. 저 김승현 여동생이에요. 여기 제 전화번호로 전화 한 번만 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목격한 예비신랑이 뭐라 욕을 하며 뛰어오더라고요. 예비신우는 그거 보고 바로 자리를 옮겨 자취를 감추었고요. 예비신랑이 씩씩대며 전 연이 뭐라고 했냐며 흥분하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알던 예비신랑의 모습과 이질감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예비신우가 준 명함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기 여동생이라면서 인사하고 갔어. 그래? 뭐 명함 같은 거 준 거 없지? 그냥 인사만 했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쟤는 왜 자꾸 저러나 싶어. 만나봤자 이상한 소리나 할 테니까 쟤 신경도 쓰지 마.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동생이잖아. 자기 내가 아는 승현 씨 맞아? 여동생이랑 어느 정도로 심하게 싸웠길래 그렇게 욕까지 하는데. 미안해. 내가 피해를 많이 봐서 그래. 아무튼 쟤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래서 연 끊고 사는 거야. 너한테 도움될 사람 아니야. 나랑 결혼해도 쟤는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며 예비 신랑은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솔직히 집집마다 가정사 없는 집 없고 별의별 사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신우가 사고를 많이 친 애물단지 정도 되나 보다 싶었어요. 성실하고 자상한 제 예비 신랑이 욕까지 하며 경계할 사람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지났고 예비 신우에 대한 미스테리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찝찝함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예비 신랑도 저에게 더욱 살뜰하게 자라면서 차츰 잊어갔어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서 드디어 시간이 났다며 식사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날짜가 잡혔고 그날을 위해 앙금 케이크도 손수 만들고 단정한 원피스도 사는 등 정성을 다해 예비 시댁 만날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날 예비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택가의 2층짜리 집이었어요. 2층은 다른 사람 세주고 예비 시댁은 1층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예비 신랑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저를 손님 대접해 주신다고 음식도 많이 해주셨고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는 듯이 내내 웃음 지어주시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했죠.
식사 다 하고 차 한잔 하면서 잠시 이야기 나누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어른 같지 않아서 제가 당황해 하는데 밖에서 할머니, 나왔어. 문 열어줘.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예비 신랑이랑 예비 시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윗집 애기야. 가끔 이렇게 집이 헷갈리는지 문을 잘못 두드리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잠시 뒤 아이가 올라갔는지 소리가 없어졌죠. 저는 웃으며 잘해주셨나 봐요. 아이가 어머님께 할머니라고 하네요. 라고 했는데 예비 시모가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채로 아무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다과까지 하고 가겠다 인사드리고 집을 나섰고 예비 신랑이 집에 들어가서 뭐 좀 가지고 온다고 저를 잠시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전화 왜 안 주셨어요? 제가 할 말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몇 주 전 만난 예비 신우였습니다. 제가 뭐라 한마디 하려 하자 예비 신우가 주변을 돌아보며 조용히 하라는 듯이 제 입에 손가락을 대더니 핸드폰 좀 빨리 줘보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줬더니 거기다 자기 핸드폰 번호를 찍고 통화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면 꼭 받아요. 그쪽 인생 망하기 싫으면. 이라고 한마디 하더니 또 호련히 사라지더군요. 뒤늦게 예비 신랑이 나왔지만 어쩐지 예비 신우 얘기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어머니 너무 유쾌하시고 좋으시다. 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맞지? 라고 예비 신랑한테 말을 걸었죠. 어쩐지 소름이 오소소 돋는 듯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그렇게 예비 신랑 동네에서 빠져나왔네요. 예비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며칠을 망설이던 와중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우리 집 인사 갔죠? 정말 결혼할 거예요? 네? 네. 저 승현 씨 많이 사랑합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인생 망쳐요. 네? 아니 저번에도 인생 망할 거다 어쩐다 하시더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빠 애만 둘이에요. 윗집에 사는 그 아이가 우리 오빠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동남아에 있어요. 23살 때 낳은 애라서 지금은 10살이 훌쩍 넘었고요. 두 아들 다 엄마가 달라요. 네? 뭐라고요? 믿을 수 없는 예비 신우의 말에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고 멍해지더라고요. 제 말 못 믿으시겠죠? 오빠가 그러죠. 제가 하는 말 다 뻥이라고. 혹시 정신 아프단 얘기는 안 했어요? 그쪽 전에 만나던 여자한테는 저 정신적으로 아픈 애라고 했다던데.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서류상으로는 깨끗해요. 애들도 오빠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 법적으론 총각이죠. 아니,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빠잖아요. 하는 짓이 너무 못 같아서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네? 아니, 그렇게 예비 신우는 자기 말 안 믿으면 제 인생이 고달파질 거라며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 말 안 믿고 그대로 자기 오빠랑 결혼하려다가 제대로 당하고 힘들어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그 말에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그 예비 신우는 고작 2번 잠깐 본 사이이고 제가 알고 있는 제 예비 신랑은 1년 반이나 서로 정과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예비 신우 말을 믿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다 예비 신랑이 저에게 미리 귀뜸해 주었던 예비 신우에 대한 말이 떠올라 쉽사리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갈팡질팡 혼란스러워하는 걸 꿰뚫어 보듯 예비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골목에 있는 천사 베이커리에 가보세요. 거기 알바하는 여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김승현 아냐고. 아마 무지 당황할 겁니다. 자기 아들 친아빠니까요. 네? 그러면 그 여자가 승현 씨 전부인, 아니
승현 씨 아이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럼 승현 씨 집 2층에 그 아이가 산다던데 그 여자가... 맞아요. 2층에 그 여자랑 아이 같이 살아요. 1층에는 우리 엄마랑 아빠 살고요. 우리 엄마가 그 집에 그 여자하고 아이 살게 들여보내준 거예요. 미혼모라 오갈 데 없다고요. 네? 아니 이게 진짜 무슨... 말도 안 되죠? 정말 제가 또라이 같죠? 제 말 믿어서 손해보고 안 보고는 그쪽 판단에 달렸어요.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애까지 덜컥 낳으면 더 끝내기 힘들 거고. 우리 집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혼보단 파혼이 나으니 잘 생각하세요.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예비 신우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남겨놓은 채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문자로 그 베이커리 주소를 보내더라고요. 와, 정말 이걸 믿어야 하나 미치겠더라고요. 결혼할 남자한테 애가 둘이나 있다니. 그것도 애 엄마는 각기 다른. 이게 말이나 되나 싶었어요. 생각이 너무 깊어지는 바람에 친구 3명한테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2명은 야, 그 여동생 또라이라면서 승현 오빠 엄청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욕까지 하면서 경계할 정도의 혈육이면 그 동생이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딱 잘라서 너한테 접근 못하게 막는 거 보면 결혼해서도 잘 막아줄 것 같은데? 남자는 시댁이랑 와이프 사이에서 중간 역할 잘하는 게 최고야. 그래. 그리고 애가 둘? 승현 오빠 부모님 윗집에 애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나는 게다가 동남아에 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허무맹랑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혹시 정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아니야? 맞아. 너무 이상해. 말도 안 되고. 아마 너희 오빠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서 이간질 하려는 걸 수도 있어. 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흔들리다 그 오빠 놓친다?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너한테 잘하는 보물 같은 남자인데 놓쳐버릴 거야? 2 친구가 맞장구 치며 예비 신호가 이상하다는 2표를 던졌지만 다른 친구 1명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예비 신호 말 무시하고 그냥 결혼 덜컥 해버리면 너 그거 다 감당하고 살 수 있어? 너 평생 소갈이 하면서 인생 꼬인 채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 믿어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더군요. 나머지 2 친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언에 흔들리는 것부터가 그 예비 신호의 바람대로 흘러가는 거라며 저더러 정신 차리라고 했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 예비 신호는 너무 이상했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결혼만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고요. 그러다 예비시댁에서 주말에 차 한잔 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시간이 났다고 하면서요. 약속된 그날 예비신랑이 저 데리러 온다고 하는데 어쩐지 찜찜해서 따로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차를 끌고 예비시댁 동네로 갔고 많이 망설이다 그 천사 베이커리라는 작은 빵집으로 들어갔어요. 웬 나이 많은 아주머니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비 신우가 뻥친 게 맞았구나. 또라이 말 괜히 믿었네 싶어 뒤를 돌아보려던 찰나 키친에서 웬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예비 신우 말대로 그 여자가 알바였습니다. 저는 내심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케이크와 식빵, 단팥빵 등을 고르며 그 여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이 빵집은 처음인데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제가 여기서 5년째 일하는데 손님분들 다 만족하고 가세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요, 김승현이라는 사람 아세요? 예비신우가 시킨 대로 제가 제 남친 이름을 댔더니 그 여자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까지 놓치더군요. 네? 왜 그러시죠? 아세요? 아는 분이세요? 사실 제가 결혼할 남자거든요. 그쪽한테 제 남친 이름 대면 아마 알 거라고 하길래. 누가요? 승현 씨 여동생이죠? 그 여자 말 들을 거 없어요. 그 여자는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니 키친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당황한 사장님이 대신 계산을 해주었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가게 밖을 나왔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예비 시댁으로 들어가니 남친과 예비 시부모님까지 저를 환하게 맞아주시더군요. 제가 애써 웃으며 집 앞에 빵집이 있길래 케이크 좀 사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봉투에 적힌 천사 베이커리 글자를 보고 흠칫 놀라시더군요. 전 그걸 놓칠 수 없었죠. 왜요? 잘 아시는 빵집이에요? 아니, 그래. 종종 사먹는 곳이지. 고마워요. 어서 와요. 라며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군요. 예비 시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부 다요. 이상하다 싶어 한참 말을 아끼다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승현 씨를 알던데요? 라고 했더니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며 서로를 쳐다보시더군요. 뭐? 그 여자가 나를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집 인사 온 거라고 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라면서 그 여자가 먼저 반갑게 이야기해주던데? 자기 아들이랑 어머님 아버님이랑도 친하다면서. 그리고 자기랑도 친하다고 그 여자가 막 신나서 얘기하던데? 예비 시댁이 어떻게 나오나 싶어 거짓말 좀 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걸 던진 모험이자 미끼였죠. 그랬더니 그 세 사람 모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대며 그 여자가 저에게 먼저 아는 척을 했다는 것에 분노한 듯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걔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쫓겨나고 싶어 정신이 나갔네. 그거 보니 뭔가 분명히 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거짓말을 해나갔죠. 사실 저 그 빵집 알바하는 여자한테 다 듣고 왔어요. 그 얘기 사실이에요? 윗집 사는 아이가 승현 씨 아들이라는 거? 뭐? 아니, 그 여자 말 믿을 필요 없어. 그 여자 정신 나간 여자야. 입만 열면 다 뻥이라고. 자기 주변엔 이상한 여자들이 참 많네? 자기 여동생도 그렇고 부모님 윗집에 사는 여자도 그렇고. 제가 싸늘하게 한마디 했더니 일동 침묵하더군요. 난 그 윗집 아이를 좀 봐야겠는데? 승현 씨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얼굴 보면 알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나 못 믿냐? 정신 나간 애들이 하는 이상한 말이나 믿고 1년 반을 사귄 난 못 믿어? 나한테 무슨 애들이 있다고 그래. 나 애들 없어. 총각이라고. 애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윗집 아이만 말한 건데. 애들이라니. 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어디에 있는데? 혹시 동남아? 제 말에 예비 신랑 얼굴이 사색이 되며 동공마저 영혼이 나가더라고요. 예비 신우 말이 맞았다는 게 비로소 판명이 난 거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했냐며 다과상을 엎어버리니 예비 신랑이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이야기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얘기 들을 바에 네 여동생 얘기를 듣는 게 낫겠다고 하니 눈물을 짜내며 저를 막더군요.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 상태로 모든 걸 알려달라고 했죠. 이윽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 아니 남친 놈이 20대 초반에 동남아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현지 여자와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다더군요. 깜짝 놀란 남친은 그대로 한국으로 도망쳐 왔고요. 그 외국인 여자친구는 제 남친만 기다리다 아이를 낳았다고 했고, 마음이 약해진 남친이 다시 동남아로 건너가 호적에는 못 올리지만 1년에 서너 번 와서 아빠 노릇 하겠다고 약속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동남아에 꾸준히 돈 보내고 있던 와중 한국에서 또 다른 사고를 친 겁니다. 한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결혼하겠다고 사탕발림 해놓고는 여자가 아이 낳자마자 제 남친이 갑자기 또 잠수를 탔다더군요. 그 여자 아버지가 노발대발 화내며 자기 딸 인생 망쳐놓은 인간 잡겠다고 난리를 쳤고 결국 찾아내어 애랑 여자 책임지라고 다그쳤는데 보니까 동남아에 이미 애도 있고 영 형편없는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라도 정신 차리고 애 주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싫다고 했답니다. 낳은 자식한테 이미 정이 너무 들어버린 거죠. 그 결과 그 여자도 집에서 버림 아닌 버림을 받고 오갈 데가 없는 와중 제 시댁에서 그 여자를 받아준 거고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양육비 주면서 가끔 아이도 봐주고 그러셨대요. 그 여자도 친정도 없다시피 한 자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자기 애아빠 부모님인 제 예비시댁밖에 없었던 거죠. 대신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여자가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살짝 장애가 있었대요. 며느리감으로는 성치 않았던 거죠. 그래도 자기 아들이 친 사고이니 책임은 져야겠다 싶어 시댁주택 2층에 있는 12평짜리 방에 들여는 놨는데 어머님이 조건을 거셨답니다. 내 아들 인생까지 망치지 마라. 너 때문에 내 아들 결혼 못하게 되면 이 집에서도 내쫓고 돈도 안 줄 거다. 그냥 조용히만 살아라. 그렇게 예비시댁 2층에 그 여자 살게 한 다음 온갖 뒤치다거리도 다 시키셨대요. 김장도 시키고 마당 청소도 시키면서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그래도 자기 아들의 자식이니 예비시모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 할머니 노릇도 간간히 하며 몇 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 미친놈, 자기 동남아에서 사업할 거라고 했던 것도 다 현지 전처 믿고 그랬다더군요. 그 동남아 여자가 여기서 유학 사업 차리면 도와주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2-3달에 한 번씩 현지 건너가 그 여자랑 애도 만나며 지금껏 생활했나 보더라고요. 책임감이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꼴에 무슨 결혼은 제대로 하고 싶다고 공무원 여자를 만난다 어쩐다 하며 소개팅도 뻔질나게 한 모양이더군요. 거기 여러 여자 걸렸다가 이번엔 제가 먹잇감이 되었던 거고요. 몇 년간 이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며 환멸을 느낀 예비신우가 집을 나온 거래요. 자기 오빠랑 부모님의 인간 같지 않은 면에 너무 실망해서요. 그래서 심한 가족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연이 끊기다시피 한 거라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부터 진행했습니다. 자연스레 전남친 직장에도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게 됐죠.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학부모들 평판이 참 중요한데 제가 일부러 소문 다 흘렸어요. 쉽더군요. 그랬더니 사생활 더러운 강사라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급하게 학원 퇴소를 시키더라고요. 결국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 남친은 강사 자리 잘렸습니다. 그 업계 좁잖아요. 한번 오염된 평판은 회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전 남친이 제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치며 저더러 자기 인생 책임지라 이제 망했다고 엎어져 흐느끼더라고요. 2 여자 인생 망치는 걸로 모자라 내 인생까지 망쳐놓으려고 했지? 너는 부메랑 안 맞을 줄 알았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너무 쉽고 우스웠겠어? 어디 제대로 나락 한번 떨어져 봐. 그리고 제 이야기 들은 부모님께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전 남친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기 때문에 결국 소문이 다 나버렸죠. 전 남친 어머니가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며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들었는데 얼굴에 똥칠 제대로 시켜준 것 같네요. 지 아들만 소중히 여기고 감싸며 살아왔던 것에 대한 죄를 달게 받길 바랍니다.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준 그 전남친 여동생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이고 한편으론 모르는 척하면 끝일 텐데 열심히 양심 선언해줘서 참 감사하네요.